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멜 마운트의 피처 E2 모션 데스크 제가 구매해서 한 2주 정도 이상 써본 후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1600mm 상판 가로 1600mm 짜리고 좀 넓은 거 샀고, 색상은 흰색 상판 사면 너무 밝을까 싶어서 그냥 무난한 색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오크에 우드 엣지 그렇게 했는데 그냥 흰색 상판 했어도 될 뻔했네요. 다리는 시꺼먼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흰색으로 구매했고, 상판은 조명 비치고 해가 쨍쨍하고 막 그러면 너무 눈이 부실까 싶어서 그냥 무난한 색으로 했는데 그냥 흰색으로 샀어도 될 뻔했습니다. 후회가 좀 되네요. 다른 분들 혹시나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흰색 사시는 걸 추천해요. 흰색에 우드 엣지 그런 거 추천합니다. 다리도 흰색. 저는 아직 이거 설정을 높이를 조금씩 그때그때 원하는 만큼만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고, 설정 저장은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높낮이 조절 잘 되고, 소리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막 엄청 시끄러운 소리도 아니고요. 저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책상 크기 이전에 쓰던 거보다 훨씬 넓어졌고, 공간 활용도 상판 부분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아래쪽이에요. 다리 위치 때문에 저는 중간에 서랍장, 원래 3단 수납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위치가 안 맞더라고요. 굳이 수납장을 쓰고 싶다면 여기 카멜 마운트에서 파는 수납장을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이도 맞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사용하던 이전 책상에 쓰던 수납장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쓰려면 또 막 쓸 수는 있겠는데, 문제가 지금 난장판인데 선정리하면서 콘센트를 한 번이라도 뽑으면 이 설정이 다 초기화돼서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 초기화를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초기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단 내려가는 버튼을 10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 최저 높이로 끝까지 내려갔다가 높이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쓰던 3단 서랍장, 그거는 높이가 이미 높아서 그 최저 높이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서랍장을 그때그때 옮겼다가 다시 넣고 뭐 그런 귀찮은 일이 있는 거죠. 초기화를 할 때마다 최저 높이로 한번 내려가야 된다는 것도 불편한데, 내가 이전에 쓰던 서랍장 그거랑 너무 불편하게 높이가 안 맞을 정도니까 그건 뭐 카멜 마운트 잘못이 아니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그 전원선을 한번 뽑는다고 완전 초기화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메모리가 있어서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다음 중요한 거 선정리 하라고 요런 테이프로 붙이는 거 한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있는데 전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케이블 타이, 다이소에서 1,000원에 한 50개가 들어있어요.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했고요. 그냥 케이블 타이, 이거 글쎄요 한 10대 개 썼을까요? 이런 걸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상판을 지지하는 요 지지대 겸 다리 그 부분에 공간 틈이 좀 있어요. 여기 사이로 케이블 타이 집어넣어서 묶으면 되고요. 카멜 마운트에서 기본으로 주는 멀티탭 수납, 그 공간은 너무 작아요. 한 4구 멀티탭 정도 들어갈 정도? 그래서 막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저는 6구 탭을 쓰다 보니까 적당히 매달아 놨습니다. 조만간 모니터를 바꿀 예정이라서 일단 선정리 다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달아놨고요. 선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좋긴 한데 저는 이것저것 멀티탭에 연결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컴퓨터에 연결된 그 USB 선도 그렇고 이것저것 워낙 많아서 깔끔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는 안 되더라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이유는 이걸 올리고 내릴 때 발에 걸려요. 주렁주렁 되어 있으면
책상 사용할 때 발이 걸립니다. 되게 불편해요. 그게 되게 신경 쓰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렁주렁 그 선이 막 저렇게 끝까지 막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데스크 셋업 하면서 깔끔하게 보여주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시려면 많이 비워야 돼요. 많이 비워야 되고 그래야 깔끔해지지 실사용할 때는 이 선정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당장 멀티탭 연결된 거 멀티탭에 연결된 거 보면 컴퓨터 본체 전원, 모니터 2대 전원 이것만 해도 3개고 공유기 거기에 프린터 그 복합기가 있고 USB 그리고 충전기 2개 이렇게 해서 벌써 쓰는 게 7개네요. 그 콘센트를. 그러다 보니까 선정리가 좀 많이 힘들고 이제 모션 데스크까지 8개예요. 멀티탭에 꽂아야 될 게 8개가 돼요. 기본이. 그리고 가끔 또 사용하는 그 문서 파쇄기까지 9개네요. 콘센트가 9개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리가 지금 난장판이고 기본 9개나 거의 상시 꽂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정리하기가 힘드네요. 제일 끝까지 낮췄을 때는 67cm까지 낮출 수 있고 보통 성인 기준으로는 67이면 너무 낮죠. 저는 실제 사용할 때는 73에서 74 정도 사이 그 정도 씁니다. 높이. 의자에 앉아서 쓸 때는 그렇게 쓰고 높여보면 최대한 높여보면 107cm까지 올라가고요. 이 정도 높이면 제가 서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에요. 서서 팔을 굽히지 않고 허리나 목을 굽히지 않고 컴퓨터 화면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어디가 좋은가 싶었는데 제가 구매하기 전 생각으로는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 식곤증 올 때 너무 졸리니까 서 있으면 졸음이 좀 가시거든요. 그래서 서서 일하면 좋겠다 싶어서 모션 데스크를 구매했던 건데 막상 사서 며칠 안 됐을 때는 서서 일할 때는 그래도 졸리더라고요. 서서 일하는 거는 그래도 졸려요. 피곤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서서 해도 좀 졸리는 부분이 있었고 게임을 할 때는 서서 하니까 잠이 확 깨요. 일과 게임은 서로 다르니까 잠 깨는 느낌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업무용으로는 서서 일하면서 잠을 깨야 되는가?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잠깐 자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보다는 이제 막 갓 식사를 마친 후에 바로 의자에 앉으면 좀 그러니까 잠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식도 통해서 위 통해서 좀 내려간 다음에 앉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할 때 이런 모션 데스크 높이 조절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AI 통해서 조금 물어봤는데 억지로 서서 버티는 게 막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졸리면 그냥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그냥 확 졸고 깨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참는다고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모션 데스크를 구매한 이유 자체는 졸음이 오는 게 싫어서 내가 지금 빨리 일해야 되는데 자꾸 졸음이 오는 게 싫어서 잠 깨려고 서서 일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모션 데스크를 산 건데 막상 좀 써보니까 졸릴 땐 그냥 자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거면 모션 데스크가 필요 없이 그냥 높이 조절이 안 돼도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높이 조절이 되는 것 자체는 유용하긴 해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는 컴퓨터 쪽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부품 교체라든가 뭐 선정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모니터 바꿀 때 어떤 새로운 제품 사서 바꾸고 할 때 그럴 때 책상이 높이 올라가니까 책상 밑으로 막 구겨져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 정도만 생각해도 저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다시 수면 얘기로 좀 돌아와서 여기 내용 좀 읽어볼게요.
참을 수 없는 강력한 졸음이 올 때는 억지로 서서 버티는 것보다 짧고 굵은 낮잠을 자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억지로 서서 버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 수면 압박의 한계. 졸음은 뇌에서 피로 물질이 쌓여서 발생하는 생리적 신호인데 모션 데스크로 자세를 바꾸면 아주 잠깐 주의는 환기가 되는데 그 피로 물질이 쌓여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서서 조는 상태가 되니까 작업 효율이 결국 좋지 않게 된다. 의지력 낭비, 졸음을 참는 데는 엄청난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막상 깨어 있더라도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잠이 깨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그래도 계속 졸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 보면은 잠을 받아들이고 한 15분, 20분 자래요. 20분은 조금 길긴 한데 개인적으로 5분, 10분 정도 알람 맞춰놓고 그냥 포기하고 자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2단계 깨어나자마자 책상 높이기. 그러니까 잠을 확 깨라 이거죠. 눈만 뜨면 다시 졸릴 수 있으니까 아예 확 깨면서 다시 작업할 수 있게. 그때 모션 데스크로 일어서라 이거네요. 모션 데스크는 졸음을 참는 도구가 아니라 낮잠에서 깨어난 후 정신을 차리는 그런 도구로 쓰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한 31만원 정도 많이 줬죠. 배송비 2만원까지 해서 31만원 정도 줬고 그런 가격이 그런 잠깐 쓸 때 용도로 쓰기에 괜찮은 가격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밀리미터 단위로 높이를 조절해주는 그런 게 있죠. 아주 섬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72점 몇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는 계산이 되니까 조금 미세하게 되기는 하는 편이고 조절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결국엔 센티미터로 맞추긴 해요. 맞추긴 하는데 그래도 조절이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잠 깨는 용도, 혈당 스파이크나 식곤증이나 충곤증 뭐 이런 거 잠 깨는 용도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잠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고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스트레칭이나 소화 면에서 밥 먹고 바로 앉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훨씬 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제가 구매한 가격 그리고 조립하는 데 쓴 힘, 무게와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걸 생각하면 모션 데스크 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단점이 지금 또 하나 생각나는데 일반 책상보다 확실히 조금 더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어 보면 저는 모니터 암으로 연결해 놓고 쓰는데 살짝 지금 최대 높이로 해놓은 상태에서 잠깐만 들고 찍어 볼게요. 책상을 살짝만 흔들어 볼게요. 이게 모니터 암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모니터가 달랑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막 엄청 심하게 달랑거리는 건 또 아니라서 이걸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엄청 큰 단점이라고 하긴 또 그렇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정도의 엄청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건 제일 큰 단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몇 번을 재봤는데 이 상판 두께가 25mm가 안 돼요. 0점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23mm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혹시나 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를 다 써봤어요. 많이 나오면 24mm 정도 나오겠네요. 넉넉하게 해도 25mm가 안 되죠. 제가 더 바싹 되면 더 안 될 거예요. 카멜 마운트의 이 공식 판매 설명을 보면 25mm 두께의 상판이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표기하고 있어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튼튼하고 뒤틀림이나 뭐 그런 것도
적거나 없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25mm 두께가 중요하고 그런 건데, 그 수치가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책상이라면 그 1mm, 2mm 차이로 전체 무게가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소재, 그 재료들 가격도 그렇고요. 그런데 2mm씩이나 차이가 난다면 이제 전체 무게, 상판 무게도 그렇고 두께나 무게가 달라지면 유통하는데 또 비용도 달라지고 만드는데도 비용이 달라지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23mm면 그냥 23mm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걸 배송받은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은 싸게 사면 한 29만원 정도도 됐었고, 28만원, 29만원도 있었고, 저는 31만원에 구매했고, 다른 회사 몇 개 모션 데스크로 검색되는 거 보면 데스커가 70만원에서 80만원대, 퍼시스? 여기는 막 100만원씩 하던데, 이런 건 퍼시스 건 너무 비싸서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데스커 아니면 요 카멜 마운트였는데, 카멜 마운트가 적당히 가격도 무난하면서 입문용으로 써볼 만한 그런 회사 인지도도 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2주 정도 써보니까 글쎄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만족하고, 몇 개 부족한 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뭐 참고 쓸만 하겠다. 카멜 마운트 피처2 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션 데스크의 활용,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모션 데스크가 꼭 필요한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모션 데스크를 쓰면 좋은가? 그건 맞아요. 졸리면 자야 되고 쉬는 공간은 또 따로 있으면 돼요. 따로 쉬면 돼요. 졸음이 온다고 책상을 일으켜서 억지로 잠을 깨면서 일한다? 그거 오히려 작업에, 업무에 효율 떨어지고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로지 잠 깨려고 모션 데스크를 쓴다? 원래 예상은 그러려고 산 건데 실제 써보니 잠 깨려고 모션 데스크를 쓰는 건 잘못된 방법이고, 잠은 그냥 한 5분,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눈 붙였다가 깨고 그렇게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높이가 조절되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도는 꽤 있는 편이다. 그래서 30만원 정도라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주변에도 추천하겠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단점은 선정리하다가 콘센트를 뽑으면 모든 것이 초기화돼서 다시 설정해야 되고, 무조건 높이를 제일 낮은 67cm까지 낮췄다가 다시 설정해야 된다. 거기에 상판 두께는 제품 공식 정보인 25mm가 아니라 23mm 정도다. 그 정도? 그 외에 뭐 부피나 무게가 커서 혼자 조립하는데 힘들었다? 이거는 이 제품의 단점은 아니에요. 애초에 2명이 같이 조립하라고 회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영상 찍으면서 하려고 혼자 했던 거지, 그런 건 또 문제가 아니고. 세 번째 단점, 멀티탭 거치대. 이게 너무 작아요. 4구 멀티탭 정도 겨우 들어가는, 5구 멀티탭도 좀 간당간당해요.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간 활용을 좀 더 하려면 이거보다 더 넓은 멀티탭 거치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잔진동? 저는 모니터 암을 쓰다 보니까 그게 모니터 암에 연결된 모니터가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막 엄청 큰 진동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 모션 데스크를 쓰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서랍장, 수납장, 다른 선반들이랑 간섭이 있을까봐 공간을 되게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전 책상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일반 책상의 경우에는 한번 위치를 배치를 하면 걸리적거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모션 데스크는 높이를 낮출 때 그리고 높일 때 둘 다 위아래, 그리고 주변 여유 공간, 이 모션 데스크가 움직일 여유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공간을 다 감안해서 사무실이나 개인 책상 이런 공간 활용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정도? 그냥 간단한 유의사항 정도? 그 정도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그러면 카멜 마운트의 피처 E2 모션 데스크 1600mm 상판, 오크 상판에 우드 엣지, 그리고
흰색 다리 구매한 거 2주 정도 사용해본 후기는 여기서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